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호명이나 브랜드 네이밍이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막상 이것들을 전문가한테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이밍 짓는 거 그냥 대충 감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네이밍 하나로 매출이 2배, 3배 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름 하나 잘못 지으면 법정 소송과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약 50개 이상의 제품 브랜드들을 자체 개발하고 생산, 유통, 그리고 3만 개 이상의 제품들을 직접 소싱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밍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네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했는데, 이 이름 하나가 정말 그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브랜드들은 이미 시작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 요소들, 그것들과 좋은 네이밍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 이것들만 지켜도 괜찮은 네이밍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고 엑기스들만 오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이밍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네이밍을 만들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브랜드를 독보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이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검색을 먼저 하죠. 뭐 음식점을 찾든 뭐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는 모바일이나 PC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상품들과 차별화를 줘서 경쟁을 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이름을 잘못 짓게 되면 이 검색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경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이 액세서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액세서리 브랜드 이름이 LX3입니다. 자, LX3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미 LX3이라는 뭐 차량 관련된 브랜드도 있고,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차량에 관련된 어떤 뭐 장치인 것 같아요. 뭐 용어들도 나오고, 주얼리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LX3이라는 것을 치면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0페이지가 지나가도 나오지가 않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 LX3을 치고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단에 고객들에게 보여주게 하려면 광고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전부 뚫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브랜드를 만드는데 굳이 다시 또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주얼리를 한번 붙여볼까요? 주얼리. LX3 주얼리 하니까 이제 주얼리가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LX3 주얼리들이 나오죠. 카메라 네이밍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긴 한데 아까보다는 경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임스 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제임스 조 하니까 저랑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요. 제임스 조, 영화 배우가 나오네요. 이렇게 사진 작가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 제임스 조는 세상에 많겠죠. 작가들도 있고. 자, 이제 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임스 조라고 제가 네이밍을 지었다면 여기 있는 컨텐츠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뒤를 바꿔봤어요. 제임스 조로. 자, 제임스 조로 하니까 제임스 조에 대한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2개밖에 없어요. 즉, 이 키워드는 저만 사용한다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고객들을 검색을 통해서 데리고 왔을 때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네이밍 만드실 때 우리가 경쟁을 피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네이밍을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네이밍 만드는 방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저희는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네이밍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변에 야심차게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 생산까지 이렇게 했는데 광고비도 많이 투자해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연락이었는데요. 바로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놓으신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 그 상표 사용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게 되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이미 제품 생산이나 비용을 많이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공들였던 그런 모든 전략들을 다시 세워야 되고 시간과 비용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는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 네이밍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먼저 가장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셔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광고비를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네이밍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식화 활용 기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식화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특정 이미지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빨간색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속에 도식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연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주입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데 브랜드의 역할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쉽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제품들과 서비스들 똑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만 우리 제품이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은 우리 상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기억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자금이 충분히 많은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사실 이런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써서 마케팅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 작은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 작은 브랜드들은 이런 자금 여력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우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에게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빵집이라면 뭐 고소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빠르고 신선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고객들이 어떤 특정 단어들, 어떨 때 내가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단어들을 모두 찾아서 나열한 다음에 같이 믹스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인식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네이밍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내 제품 한 번 더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광고비로 지출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보여줄 기회, 한 번 보여줬을 때 기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 아이한테 차가운 눈이 내리는 걸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아이는 눈을 바로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것들을 꺼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네이밍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짧고 간결하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들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실 텐데 하나같이 네이밍이 2음절에서 3음절 사이에 끝납니다. 네이버, 쿠팡, 아마존, 애플 이런 식으로 짧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음절에서 3음절 이내에 끝나는 네이밍을 만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네이밍을 만들 때 이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정말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한 네이밍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것 중에 괜찮은 세 가지를 일단 링크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적용해서 하단에 남겨놓은 AI 툴 링크를 활용하셔서 네이밍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뭐였죠? 검색창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도메인이나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상표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도 하단 링크에 넣어 놓겠습니다. 검색하셔서 내가 만들려는 네이밍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좋은 네이밍을 만들기 위한 조건 3가지. 먼저 사람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화를 활용해서 연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라. 두 번째는 짧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2음절에서 3음절 사이에서 네이밍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세 번째, AI 툴을 활용해서 위의 내용들과 같이 접목해서 만드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1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이 작아서 이 영상을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시면 저를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